네, 국회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현입니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제정된 것은 2008년이고요. 네. 지금 17년이 지나서 올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가 지금 한 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상화가 굉장히 시급한데요. 지금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그 방송 사업을 분리시켜서 네.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시 가져오는 그런 법안을 제정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지금 네. 보도를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이렇게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도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발의한 법은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인데요. 네. 시청각으로 법규를 정했을 때 아직 그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이 있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담당 부처가 이제 문체부인데 네. 이견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뒤로 놓고 방송 미디어를 좀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의미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법안 그러니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제 위원회의 업무 부분 일단 요게 좀 네, 하나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 구성도 지금 이제 방송 사업자가 예.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 구성도 상임위원 숫자를 지금 현재는 이제 상임위원이 5명인데 상임위원 3명에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저희가 방송통신 심의기구 민간기구인데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유희림 방심위원장이라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분이 방심위를 견제받지 않은 무한 권력을 행사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견제 기능을 좀 필요하다고 해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놓고 보면 앞서 얘기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러니까 방송 기능이 강화돼서 위원 숫자를 3명, 상임위원 3명에 비상임위원 4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국가직 정무 공무원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구조 개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방통위라고 그냥 일단 부를게요. 네, 일단 네네. 예, 방통위와 방심위가 따로 있는 그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만 방심위원장은 국가 공무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탄핵까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꾼다 성격을 요거고. 네. 그러면 지금 그 방통위 같은 경우는 위원을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7명으로 늘리는 건데 그러면 이 위원들 추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 추천은 이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현재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토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는 교섭단체 중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상임위원 1명과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1명, 그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교섭단체 2인 이렇게 해서 3대2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과 1대1 구조로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2대1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비상임은 교섭단체 그 비율로 산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2대2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비상임위원이 4명이니까 뭐 여둘 야둘 이게 아니라 그 의석 수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천권을 준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그러면 지금 이 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설정하고 일정표에 따르면 본회의 처리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9월 25일 날 본회의 처리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9월 25일? 네네.
만약에 그러면 이게 그래서 공포가 되면 그 순간 바로 방통위 개편 작업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진숙 현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법 우선에 따라서 예. 그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종료가 되는 거고요. 새롭게 이제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은 지위가 이제 연장이 되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로 그렇게 법에 설계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법으로 사람을 내쫓는 건 법치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법에 따라가는 것이 법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은 지금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중요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전 MBC 재직 시절에 그 업무 추진 카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사적 유형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지금 수사가 되고 당사자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유튜브 출연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는 발언 등을 가지고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서 얘기했던 방송 사업자가 나눠져 있으므로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내서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재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거지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는 본인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요.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설치법으로 변경하면서 당시에 임기가 보장되었던 방송위원도 2008년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종료됐고 새로운 사람으로 방통위 설치법으로 해서 방통위원회를 구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요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이 법카 사용 문제 있잖아요, 이준숙 위원장. 법카를 사적 사용한 이렇게 빵 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엊그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법카로 빵을 산 건 사퇴 하루 전에 직원 선물용으로 산 거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직원 그럼 특정을 해야 되죠. 청소하시는 분, 그다음에 경비하는 분, 그리고 이제 그 대전 MC 근무하는 파업 중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이례적으로 3일을 했던 검증 시기에 사실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상당 부분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직접 의원들이 발굴했던 의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구입했다는 제과점도 가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했는데 사실은 특정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선물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전 MBC 현장 검증까지 나갔었던 상황을 놓고 보면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은 저희가 인사청문회 현안 질의 그리고 공청회 이런 것들 쭉 할 때 보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발언하는데 그 기억이 상당 부분 허위 조작 정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때도 독임제 기구를 주장해놓고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발뺌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지금 SNS에 글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발목 잡기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법카 사적 유용 의혹은 지금 대전 유성경찰서가 계속 수사 중이잖아요. 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한다는 미명하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결론, 그러니까 너무 늦어서 사실은 소환 조사도 굉장히 그러니까 불응해서 수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냈는데 막판에 이제 출석을 했고요.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경찰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빠른 결과를
내놓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경찰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구성된 경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만약에 기소가 되면 요 그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이준석 위원장의 법률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장의 지위를 없애는 것은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도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진행되니까 기소됐다는 이유로 지위를 면직시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방통위 설치법을 폐지하고 방송 사업자들을 하나로 묶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제정을 통해서 합법적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안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보이콧 하는 상황에서도 심사 일정은 계획대로 그냥 진행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지금 보이콧은 사실은 인권위원회 위원을 반인권 인사를 추천해서 국회에서 거부당했고 당일날 거부권을 행사한 거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그 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기 중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이콧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물론. 근데 그러면 국회에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겠죠. 어차피 그 순간에 무너진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그 방송법하고 방문지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이사회 구성의 실무 작업을 지금 방통위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통위 사무처에서 실무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그 실무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는지 저희가 서면 질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저희의 견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어저께 사실은 방송 3법의 통과 의의와 이후 과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방통위 실무국장이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좀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지금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됐고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의결 단계에서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송사 거쳐야 되는 거죠? 방통통신위원회 그 방문지법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회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KBS법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이 사안은 방통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법조계, 학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선출해 낼 거냐에 대해서는 방통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정해서 공표를 하고 그리고 일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방통위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개편을 좀 서둘러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9월 25일 날 법을 제정법 통과되면 10월, 11월 두 달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3개월 안에 그 이사 구조 개편 문제는 해결되고요. 그 이후에 사장 추천위원회 그리고 편성위원회 등 해서 방송을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절차는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거 좀 몇 가지만 점검할게요. 이제 이전 그 지금 이 체제에서 2인 의결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계속 법원으로 갔었잖아요. 네. 그 아예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법의 의결 요건이라는 걸 좀 더 3인으로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저희가 이미 법을 그게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의사 정족수는 3인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미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2인 구조에서 논의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7인이 됐을 경우는 그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5인의 구조에서는 3인 이상이 있을 때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건 이제 3인은 현 방통위법 구조에서 이제 의결 요건인 거고 만약에 새 위원회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의결 요건은 그래서 몇 명으로 할까? 4명으로 할 거냐 5명으로 이건 아직은 미정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예. 정리를 해야 될 예. 하나의 의제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요. 방심위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제 이 심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 논란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공정성에 대한 그렇죠. 이거는 법률 개정 사항이니까 아니면 방심위 내부 규칙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정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들 일부에서는 예.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가 예.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네네. 방심위 실무자들이 볼 때는 또는 방심위 안에서는 이 부분은 또다시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의 그런 논의 구조를 좀 더 탄탄히 하는 방식으로 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 아니냐, 심의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의견이 지금 제출돼 있어서 이 문제 역시도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예. 함께 그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법률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지금 연찬회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연찬회 중인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뭐 대통령 오신다는 얘기 듣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보도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혹시 궁금해서 오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네. 네. 다른 방식입니다. 네. 다른 그러면 만나기는 만나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네, 궁금증만 더 증폭시켜 놓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